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우리도 지난해 12월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최근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나눠 보면 산업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고 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탄소 중립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려잡는 내용의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 일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하면서 또 보다 구체적인 탈탄소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탄소 중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장 초대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이죠.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2050 탄소 중립, 이 말이 쉬운 것 같아서 좀 어렵거든요. 그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이미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그런 용어 같은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탄소,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 배출원이 있습니다. 그 배출원에서 당연히 그 배출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감과 동시에 일부는 그렇게 다 줄이지 못하는 그 일부는 그 대기 중이나 아니면 발생된 온실가스를 포집 기술을 이용해서 포집을 하거나 아니면 산림 등을 통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개념이 탄소 중립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 UN IPCC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그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특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앞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아예 탄소를 배출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한쪽에서 요만큼의 탄소를 배출한다면 이쪽에서는 그거를 상쇄하는 작업을 통해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을 만든다, 이런 뜻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탄소 배출하는 그걸 흡수하는 그런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출하는 데서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가급적 줄이고.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탄소 중립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우리 제조업이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소재나 부품, 그 최종재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우리 제조업에서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내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산업에서는 현재 기술상으로는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 연료의 사용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그 공정가스에서 온실가스의 사용이 제조 공정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탄소 중립이 더더욱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EU나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 온실가스의 배출이 이미 1990년도에 정점을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많이 지금 감소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그 이후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서야 경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50년까지의 동일한 시간 안에서 우리나라는 그 타 국가 대비 더 빠르게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제조업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타 국가, 경쟁 국가 대비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어려운 걸 이제 해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부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뭔지 궁금하고 또 배출 현황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선 그러니까 크게 부문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그 발전, 그러니까 전환 부분이라고 하죠. 탄소 중립 네. 쪽의 용어에서는 그 전환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전환 부분에서 국가 총 전체 배출량의 한 30% 정도가 네.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 중심인 산업 부분에서 또 역시 한 30% 정도, 뭐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30% 정도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산업 부분 내에서는 이제 단일 산업으로는 철강 산업의 배출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 내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철강 산업의 배출 비중이 한 15% 정도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로 이제 6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에서의 이제 배출 비중이 산업 부분 전체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있어서 그 주요 이제 6대 다배출 산업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장이 말씀해주신 바로 그 산업 부문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거의 직결되고 매우 필요한 이런 부분인 건데 네, 맞습니다. 참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2030년 이 국가별 감축 목표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 상향 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산업 부문에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이제 전 세계적인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를 위해서 그 중간 그 경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30년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유엔에 제출했던 각 국가별로 제출했던 2030년도의 감축 목표를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상향시키자,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상향시키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에 이제 국회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 거기 안에서 2030년도에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최소 35% 이상으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비 우리나라도 2030년도의 감축 목표의 상향은 뭐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향되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다만 이제 그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년 동안 단기적으로 해야 될 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부분 대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의 이제 실현 시기는 뭐 2030년 이후, 2040년 이후로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산업 부분은 타 부분 대비 좀 감축 목표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산업계가 그래서 감축 노력을 되게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들이 이제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이제 산업 부분에서 도출될지 목표가 설정될지는 뭐 조만간 공개될 것이지만 네. 어떻게 어떤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그 목표는 이미 기업들이 우리 제조업에서 중요하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8년 동안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그렇죠. 설정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정부 정책 담당자 그리고 우리 지금 실장님처럼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고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의 탈탄소화 전환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우리 뭐 보시면 뭐 철강 제품 여기저기 안 보이는 그렇습니다. 데가 없고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 생활에 뭐 사용하는 데서 항상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기존에 뭐 물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왔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 비판을 받아오긴 했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에 있어서 그 산업에서 산업의 역할도 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 설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뭘로 만듭니까? 그런 것도 다 철강에서 이제 고기능성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화에 있어서도 다 이제 이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배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줄임과 동시에 또 타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도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다배출 업종의 탄소 중립 전환 방향은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산업을 이제 친환경, 저탄소, 무탄소 구조로 어떻게 정착시키는 것인가, 그게 이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혁신, 온실가스 저감 혁신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이런 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서의 이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필수적으로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현재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연구개발 단계든지 아니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부 출원 연구소나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같이 함께 대형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규제 수단으로서 탄소의 이제 배출에 대한 가격을 좀 더 강화하거나 부과하는 그런 규제 수단의 도입도 뭐 일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그 신설비의 구축이나 기존 설비의 전환 등에 소요되는 그런 재원 등에 있어서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 금융 지원 방안 등과 같은 그런 유인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산업 내에서의 제품 구조도 보다 더 이제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생산이 더 많이 돼서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제품 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교한 산업 정책의 수립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배출 업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다른 산업의 또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위한 산업 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다배출 산업들, 탄소 다배출 산업들을 봤는데 그 외의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탄소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외 산업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그 외 산업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사용 구조에 있어서 전력의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인데, 전력 사용은 이제 전력을 사용함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접적인 배출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이건 당연히 나중에 이제 신재생 전력을 우리가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안 한 그런 청정 전력을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력을 이제 산업에서 기존 전력을 그런 전력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간접 배출은 없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전력화를 많이 이뤄냄에 따라서 산업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저기 수송 부분에서도 이제 전기차로 다 돌리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타 산업들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타 산업들은 어떻게 최대한 전력 사용량을 좀 억제하는 수준의 성장도 많이 일어나가면서 전력 사용량을 좀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다 더 이제 산업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산업별로 보자면은 그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이 이제 수송기기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하는 제품이 그렇죠. 도로나 이제 해상에서 많이 온실가스를 내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는 그 앞으로 뭐 그쪽에서도 계획이 이제 잡혀 있지만 그 무공해 차량이나 무공해 선박 같은 것들 그런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타 분야의 탄소 중립에 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계나 전기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타 산업의 공장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전기전자에서도 타 공장에서의 스마트화, 전력, 건물 부분에서의 스마트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그 어떤 감축 배출을 줄이는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 부품이나 이제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정유는 이제 다배출 산업이긴 하지만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많이 돌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그렇죠.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될 텐데.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네. 정유 역시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인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향후의 수요 구조에 대한 정교한 전망이나 분석을 통해서 산업 내에서 어떤 식으로 산업 재편을 이뤄내 나가야 될지 한 그런 빨리 어떤 그런 대응 방안을 빨리 이제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실장님,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 목적은 이윤 획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기업에게 사회적인 어떤 이런 기여를 위해서 이윤 획득을 줄여라 내지는 멈춰라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네. 어떤 기업이 그렇게 마음 먹고 한다면 그 기업은 망해버리죠. 네. 이윤을 획득 못하니까. 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 추진이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동의합니다. 기업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뭐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 산업 부분에서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뭐 그런 그 향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에 좀 그 부정적인 외부성을 미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 교정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다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술 개발해서 뭐 많이 준비를 해 나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에너지 부분에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산업의 이제 생산 과정을 그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등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충분한 에너지 신에너지가 청정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아니면 공급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경쟁력 없는 가격으로 공급된다면은 기존에 해놓았던 노력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혁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그 아쉽게도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가 타 국가 대비 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결국은 타 분야의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다 가장 큰 이제 관심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향후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에너지랑 청정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 명확한 시그널을 빨리 제시를 해야 기업도 이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걱정 안 하고 감축 수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 부분 내에서 이제 감축 수단을 발굴을 해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성장 동력화해서 수출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래야 이제 산업의 경쟁력도 살고 이제 그 환경 경쟁력도 살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필수적으로 뭐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제품 비용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역시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 제품보다 더 높게 가격을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또 소비자의 인식 전환 역시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자원순환 사회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함께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끝으로 언급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 경쟁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죠? 네. 사실 이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 자체가 또 이윤 획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혁신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